안녕하십니까. 쉬엄스쿨에서 알츠 리딩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쉐리바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캠브리지 13권의 테스트 2의 패티지 1 바로 처음 지문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문의 주제는요. Bringing Cinnamon to Europe이라고 해서 계피가 역사상 어떻게 유래돼서 어떤 무역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지 그 사물의 기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주제를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이런 식으로 사물의 기원 및 유래를 다루는 유형의 문제는 사실은 IELTS 문제에서는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물론 주제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요. 전에는 차의 유래, 그리고요. 앞으로 풀게 될 문제 중에서는요. 코코넛 팜트리의 유래 또는 기원 이런 내용을 역사상으로 연대기별로 쭉 같이 풀어내는 지문들이 자주 출제되니까요. 이런 지문에 등장하는 보캐블러리들은 굉장히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잘 보캐블러리 정리해 주시면요. 앞으로 이런 지문 또는 이런 유형이 나올 때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패티지 1, 즉 난이도가 좀 낮은 지문답게요. 문제 유형도 굉장히 단출해요. 오늘은. 1번에서 9번은 노트 완성하기 문제, 노트 컴플리션 문제로 무려 문제가 9개나 배당되어 있죠. 이렇게 낮은 유형의 문제에 9개나 배당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좀 집중하셔서 문제를 잘 푸셔서 정답률을 높이시면 전체적인 평균 점수를 올리시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아시다시피 IELTS 리딩에서는 패시지가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반면 문제당 배당 점수는 똑같이 다 1점씩이죠. 따라서 이렇게 쉬운 문제에서 여러분이 분발하셔서 점수를 많이 올려주시면 뒤에 갈수록 부담감이 넓어져요. 따라서 요 1번에서 9번 문제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고 정답률 높이시길 바라고요. 그 뒤에 10번에 13번 네 문제는요. 조금 높은 난이도 정보 일치 여부의 true, false, not given 문제 등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 팁 한 번만 집어드리면요. 이런 노트 컴플리션 문제는 대부분이 단답형이죠. 단답형이고 그 답을 지문에서 직접 찾아서 골라 넣으셔야 하기 때문에 지문을 잘 읽고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단복수형이라든지 뭐 시제형이라든지 그런 거 여러분들이 따로 고치실 필요 없이 그대로 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먼저 읽으시면서 문제에 나오는 단어나 품사 또는 전체적 내용을 예상해 보면 정답을 고르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단어 개수도 꼭 확인하셔서 두 단어인지 한 단어인지 숫자가 답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주세요. 자, 진짜 문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사항은 제가 빨간 글씨로 강조드렸죠. One word only입니다. 답은 딱 한 단어예요. 그리고 타이틀이 나오면서 노트 정리한 게 쭉 나와 있죠. 타이틀이 Early History of Cinnamon이라고 나와 있고요. 왼편을 보시면 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는데 그 정리를 한 기준 핵심어가 바로 연대기순이에요. Biblical Times, Ancient Rome's, Middle Age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가 여러분들의 핵심어, 즉 키워드가 돼서 일단은 지문을 펼쳐 놓으시고 이 단어들이 어디에 가장 처음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쭉 훑어가시면서 찾으시는 쪽 동그라미를 일단 치세요. 이렇게 스캐닝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일일이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건 아시죠? 자, 그리고 각각의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는 일단 지문을 보기 전에 먼저 읽는 거예요. 그래서 Biblical Times는 우리가 말하듯이 성서시대예요. 그죠? 성서시대에 자, 주어가 생략되죠. 요약문이니까요. Cinnamon, 즉 계피는 어디에 섞였어요? added to, mixed up, added put 이런 뜻이죠. 어디에 섞여 있더라. 전치사예요. added to. 그래서 들어갈 자리는 명사겠다. 즉 added to 전치 다음에 무엇을 첨가하다라는 뜻으로 뒤에 명사 와야겠구나. 자, 그리고요. 계피는요. 사용됐습니다. used to show 목적이죠. 뭘 보여주기 위해 사용됐죠. 사람들 간에 이것을 하고 나왔으니까 2번도 명사예요. show의 목적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시대가 넘어갔어요. 성서 시대가 아니라 고대 롬이죠. Ancient Rome입니다. 자, used for is sweet smell. 아마 이런 sweet smell 같은 단어들이 세부 힌트가 될 텐데요. 달콤한 냄새 때문에 사용이 됐대요. 로마 시대에는 계피가 at 블라블라니까 at은 전치사죠.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제 문맥상으로 봤을 때 물론 100%는 아니지만 제가 예상하기에
이런 곳에서, 이런 장소에서 냄새 때문에 계피가 쓰였다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 명사고요. 전치사 뒤니까 at 장소가 아닐까. 요 정도까지 guess했으면 좋아요. 자, 그리고 바로 시대가 또 넘어가네요. 중세시대입니다. 자, 중세시대의 계피는 used to food, 음식물에 첨가되었죠. 특히나 고기 요리에 첨가됐네요. 자, 고기는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까지 하고 있구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중요한 핵심어로 또 쓰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was a indication of person something입니다. 사람의 무엇을 상징한다 라고 나와있죠. indication은 나타냄, 상징, symbol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유격 뒤에 답원이 나와 있으니까요. 일단 명사는 확실한 것 같고요. 사람의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낸 것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겠죠? 자, 그리고요. 계피는요. 알려져 있어요. known as a treatment입니다. 치료제예요. 그럼 여러분 치료제니까 뭘 치료하는 거지? 자연스럽게 궁금하시지 않나요? for라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요거의 치료제로 알려줬고요. 요것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건강 문제의 치료제예요. 5번은 물론 문법상으로는 for니까 명사가 와야 되지만 의미상으로 봤을 땐 무엇의 치료제니까 병명이 아닐까? 뭐 감기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병명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의미상으로도 이렇게 추정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전치사 for 뒤에 치료제, 어떤 것의 치료제일까 고민해 보시고요. 자, 6번. grown in 하고 나왔어요. 전치사 in인데요. 계피가 여기서 재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 다음엔 당연히 명사 들어가셔야죠. 전치사니까. 근데 6번 들어갈 자리는 혹시 장소가 아닐까? 여기서 재배가 된다라는 느낌이겠죠.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guess를 하시는데요. 항상 추정을 하실 때는 이건 어디까지 추정이에요. 여러분의 그 추정한 것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지는 마세요. 7번으로 갈 거예요. merchant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상인, traders 이런 단어죠. 즉 buyer예요. 상인들은 사용했어요. something을 to bring it. 여기서 it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cinnamon, 계피겠죠. 계피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 목적이에요. 계피를 가져오려고, 들여오려고 이걸 썼대요. 그러니까 계피를 가져오려고, 들여오려고 쓴 것은 무엇이지? used 다음엔 당연히 명사 목적어 오셔야겠죠. to the Mediterranean. 근데 계피를 지중해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이걸 썼다고 하네요. 그래서 7번은 당연히 명사로 목적어 들어가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계피가 arrived in, 들여왔으니까 이제 지중해에 도착했는데 지중해 도착해 어디에? at은 또 전치사죠. 명사 오셔야 되고 지중해 중에서도 어디에라고 해서 장소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guessing하시면 돼요. 자, trader는 아까 나온 merchant랑 같은 단어예요. 무역하는 사람들이죠. 투킷의 it은 여전히 또 cinnamon, 계피죠. 그래서 trader는 계피를 가지고 왔는데 to 여기에 또 여기는 장소나 방향성이죠. and sold it. 이 계피를 거기서 가지고 와서 팔았어요. 어디에서 팔았나요? destination around Europe. 유럽의 이곳저곳에서. 그래서 to라는 전치사 뒤에도 명사 올 것 같다. 혹시 어디로 향하는 목적지의 장소는 아닐까 정도 guess하시면 벌써 어느 정도 풀면 대충 이런 내용 나오겠는데 하고 여러분들이 감이 나오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린 biblical 또는 ancient, middle age를 중심으로 이제는 전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캐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연대기를 기준으로 스캐닝 하세요 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팁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부터 여러분 들어가시면 공교롭게도 첫 번째 단락에 원하는 단어들이 제가 빨간 글씨로 강조를 드렸죠. 바로바로 나와요. 그래서 첫 단락이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첫 줄 정도는 읽으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들어갈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많지 않으니까 이런 문장 정도는 읽어주셔도 좋고요. 뭐 급하시면 일단 찾아서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단어 biblical times라는 단어가 바로 세 번째 줄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쭉 보면서 일단 해석을 하지 않고 biblical 여기 나오네. 여기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거기 관련된 문장 보시고 그 다음에 ancient Rome 또 나오네. 보시고 쭉 그리고 middle age 나오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여기서 여기까지는 좀 다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이 감을 잡게 될 거예요.
어디까지 얼마만큼 읽어야 되는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어가 나온 부분을 그냥 여러분들이 뭉텅이로 잡아보면 결과적으로 보시면 첫 번째 단락을 다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핵심은 여기부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캐닝을 해서 찾아낸 부분부터 디테일하게 문제와 함께 대조해서 읽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성서시대에 계피가 여기에 섞였대요. 그리고 계피가 사용됐는데 이거 보여주려고 사용됐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서 제가 관련 부분만 따보면 Biblical times and it mentioned in several books of Bible, both A and B죠. both A. 근데 하나의 재료로서 뭐의 재료예요? mixed 나오죠. 이 mixed가 우리가 말한 attitude를 받아줬네요. 뭐와 섞였어요? anointing은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의, 그러니까 우리 바디 오일 아시죠? 신체에 바르기 위한 오일, 기름이죠. 기름과 계피를 섞어서 쓰는 재료였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뭐였어요? also token은 뭐냐면 상징, symbol, indication입니다. 무엇의 상징입니까? 나타내는. indicate는 말하는 show를 나타내겠죠. friendship, 우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사이에? 연인과 친구 사이. 이게 우리가 말하는 people을 구체화시켰죠. 그래서 이 줄 안에 1번과 2번 답이 다 들어갔고 기억하세요. 답은 한 단어였어요. 그러면 일단은 성서시대에는 우리가 계피를 바디 오일을 바르는 그 몸에 바르는 바디 오일에 섞어서 같이 발랐대요. 어노인트는 원래 바르다 이런 뜻이니까요. 여기 들어갈 단어는 당연히 mixed with oils. S가 붙어 있죠. 그대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 또 흥분하셔서 오일만 쓰시면요. 답 틀렸다고 될 수도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지문에 있는 단어에 있는 거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베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은 oils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는 방금 찾았지만 people들은 loves and friends로 indicating은 쉬우니까요. 이 당시에 이 성서시대의 계피는 우정의 상징이었다. 토큰. 그죠? 그래서 friendship이 2번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3번으로 가서 이제 고대 롬으로 갈게요. 고대 롬에서는 계피가 냄새 때문에 사용됐는데 어디에서? 라고 해서 우리가 혹시 3번 장소 아니야? 라고 했죠? 일단 냄새 찾으면 그리고 고대 롬 찾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근거 보시면요. Asian Rome, mourner라고 나오는데 mourner는요. 조문객이에요. 조문객들은요. 어디에 조문객들이에요? 여기까지가 주어지어서 funeral입니다. 장례식에 참석을 한 모우너입니다. 그냥 모우너가 아니에요.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들은 태웠어요. 계피를. 왜? 목적이잖아. To create pleasant scent. 기분 좋은 냄새 만들려고. 그래서 장례식에서요. 계피를 태우네요. 따라서 3번은 이 sweet smell이 pleasant scent와 동일하니까요. 장소로 funeral 쓰시면 될 것 같네요.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자, 미들에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들에이지에서는요, 이 계피가 음식에 첨가되는데 특히나 고기 요리에 첨가된다라고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사람의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인디케이션은 우리가 앞서 말한 토큰과 똑같아요. 심볼 같은 거. 이 사람의 무엇을 보여주는 상징 이런 거였겠죠. 그래서 명사 오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보면 처음에 European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 향신료, 더 스파이스는 당연히 계피를 의미하는 거죠. 계피를 반복해서 쓰지 않고 더 스파이스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피를 살 수 있는 여유가 되었던 유럽 사람들은 계피를 음식에 맛을 내는 데 넣었다. 특히나 고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우리가 잘 찾은 게 맞구나 하고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좋은 클루가 돼요. 그리고 사용했는데요. To impress people,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서 계피를 썼죠. 어떤 인상? 그들의 능력에 대한 인상이에요. 어떤 능력? To purchase expensive condiment from the exotic Asia. condiment라는 건 향신료, 조미료죠. 이 이국적인 동양에서 온 값비싼 조미료를 내가 살 능력이 돼. 이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유럽 사람들은요. 계피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4번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ability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왜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즉 impress가 인디케이션을 나타내는 걸 거예요. 라고 해서 요걸 답으로 많이 고르시더라고요.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At the banquet. banquet은 파티와 같은 뜻이에요. 즉 연회죠. 연회.
연회에서요, a host of guests a plate with various spices piled upon it as a sign of the wealth 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끊을게요. 연회에서 손님들에게 이 연회 주최자는요, 접시를 제공했는데 거기에 그냥 이런 값비싼 향신료가 pile, 쌓여있는 이 접시를 제공하는 거죠. 뭐로써? 하나의 sign, 상징, 심벌로서.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내가 이렇게 wealth, 부유해 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계피를 제공했느냐? 자신의 능력, 구체적으로 말하면 능력이 뭐? wealth죠. 그 말인 즉슨 ability를 답으로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ability가 굉장히 구체적이지 못해요. 능력이라 함은 물론 문맥을 다 읽으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건 wealth죠. 부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봤을 때는 이게 이것만 딱 떨어져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능력인지 모르죠. 이게 지적인 능력인지 아니면 뭐 신체적인 능력인지 정신적인 능력인지 우리가 봤을 때 구체적이지 못해요. 그렇게 됐을 때는 두 가지, 즉 wealth하고 ability가 나왔을 때 우리가 고를 수 있다면 wealth 쪽이 훨씬 더 디테일하고 더 정확한 답안이 되겠죠. 특히나 바로 wealth 앞에 as a sign of라고 해서 바로 인디케이션을 받아주는 구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4번에 닿는 ability 고르지 마시고 wealth 쓰셔야 되고요. 선생님 그럼 그렇죠. ability 썼는데 답 안 될까요? 답에 타협을 하시면 안 돼요. 답이 아니라고 하면 미련을 버리시고 왜 이게 나보다 더 좋은 답안인지를 이해하셔서 그거를 고치셔야지 비슷하니까 맞게 해주겠지 그런 식의 답에 타협을 하시면요. 나중에 시험을 보실 때도 좀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4번 답은 그냥 wealth로 갈게요. 자, 5번 이제 치료예요. 치료제로서 또 이 계피가 알려졌으니까 5번은 병명이라 했죠. 그럼 우리가 병명을 찾으셔야 해요. 그 뒤에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Cinnamon was also reported to have health benefit. 건강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시나몬은 또 알려져 왔다, 보고되었다. 그리고 cinnamon was thought, 뭐라고 여겨졌나요? To cure, 여기가 treatment겠죠? 뭘 치료해요? various ailment입니다. ailment는 알아주셨으면 하는 vocabulary예요. 즉 병이죠, disease. 이걸 다른 단어로 바꿨으면 ailment가 돼요. 다양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여겨졌는데 그 예가 뭐가 있어요? indigestion. 이게 소화불량이죠.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나온 병명은 뭐예요? 소화불량. 그래서 5번 답은 indigestion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가서 나머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스캐닝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앞에 부분까지는 이제 스키밍 한 거고 나머지 문제가 좀 남아있죠? 그래서 다시 중세시대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지금 보시면 이제 merchant, 그러니까 기억나십니까? 트레이더라든지 merchant란 단어가 뒷부분에 나와 있었고 뒷부분은 장소를 많이 물어보면서 지중해, 메디테레니안 이런 얘기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단어를 봐서 첫 번째 단락에선 앞에 나온 병명까지 내용을 스키밍으로 찾아내셨다면 그 뒷부분의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핵심어를 통해서 두 번째 단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직까지는 중세시대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중세시대 중에서도 이제는 상인 얘기 그리고 장소, 지중해 얘기 이렇게 쭉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이 부분이 한번 6번, 7번에서 9번까지 내용을 담당하는 게 아닐까? 한 이 정도 읽어볼까? 라고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1번에서 9번 문제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단락만 잘 읽으셔도 9문제를 여러분이 다 맞을 수가 있어요. 이 9문제를 다 맞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번에 쫙. 그래서 모든 단락을 다 꼼꼼히 읽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알츠의 스캐닝을 잘 활용해 보세요를 보여주는 단적인 좋은 예예요. 두 단락만 잘 읽어도 9문제예요. 그럼 뒤에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셔서 다 맞으면 더 좋지만 한두 개 틀렸다 해도 부담이 훅 떨어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문장에 특히 이 부분 집중적으로 문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시대에서 이제 계피가 성장, 재배됐어요. 인 해서 여기는 장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 찾아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growin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스키밍 쭉 하다 보니까 크로스, 인, 디만. 자,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눈썰미가 어느 정도 길러지셔서 스캐닝을 빨리 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박자 늦추셔야 되는 게 너무나 유사한 단어가 바로 나오면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그게 답일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셔야 되는 것처럼 너무 또 오비어스하게 노골적으로 답이 나오면 여러분이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거든요. 과연 맞는지.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제가 해석을 했을 땐 계피를 집어넣어서 계피는 재배된다, 자란다, 인, 뭐뭐에서 장소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일단 중세시대 말 무렵 중에 유럽의 중산층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Began to desire the lifestyle of the elite. 엘리트식의 라이프스타일, 생활 양식을 추구하기 시작했죠. 그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에는 이렇게 향신료 소비도 포함됐어요. 이제 이게 약간 하이 스탠더드가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스타일, 이런 시조가 led to 무엇을 이끌었었냐면 성장, 증가를 이끌게 됐는데 in demand는 두 개가 붙어져서 수요예요. 즉 계피 수요의 증가가 이것 때문에 이루어졌다,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grow는 여기서 말하는 grow과 다르죠. 여기서는 제가 해석을 증가, 상승이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했나요? 계피를 집어넣으니까 계피가 자랐다라고 해서 재배, 자라다 우리가 알고 있는 grow 아시죠? 그걸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 이거 쉬운데 이거 growth야 하고 바로 디만드 하시기 전에 꼭 해석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디만드가 답이 되면 조금 이상해져요, 내용이.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at that time 계피는요, transported, 이게 이동 옮겨졌어요. by Arab merchant 나왔네요. 이제 벌써 merchant 나왔어요. 아랍 상인들에 의해서 이제 이동을 시작하게 돼요. Closely guarded the secret of the source of the spice from the potential rivals. 뭐 물론 기밀이겠죠. 상품 가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출처에 대해서는 비밀에 붙여서 아랍 상인들이 이제 선선 수출하기 시작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day는 아랍 merchant겠죠. Arab merchant took it. 여기서 it은 당연히 시나몬이에요. 자, from India. 그걸 어디로 가져갔어요? 인디아로 가져갔는데 그 인디아로부터 가지고 왔는데 그 인디아가 어떤 곳이에요? 여기서 it은 당연히 시나몬이죠. 이 계피가 인디아가 바로 자란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grow는 이 growth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 grow으로 보셔서 6번에는 시나몬의 출처, 과연 원래 어디서 시나몬이 자랐지라고 물어봤을 땐 장소를 나타내는 요 인디아 보이시죠? 인디아로 가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답은 인디아로 골라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7번은 계속 주어가 상인이네요. 상인들은 근데요, 계속 상인이니까 같은 단락이겠죠. 그리고 같은 줄일 수도 있어요. 요걸 사용했어요. 계피를 지중해로 들여오기 위해서. 자, 지중해 찾아볼게요. 같은 줄에 지중해 여기 걸리잖아요. 그럼 이 줄 쭉 읽어보시면 돼서 여기 상인이니까 계속 갈게요. 아랍 상인들은요. 계피를 가지고 갔습니다. 어디서부터? 인디아, 즉 인도로부터 계피를 가져왔는데 인도는 원래 계피가 자란 재배지예요. 그리고 어디에다 싣고 온이니까 올려놓은 거죠. camels이에요. camel은 아시다시피 낙타죠. via는 through, 뭐뭘 통해서 수단이죠. overland route, 육로예요. 육로. 근데 어디까지? 지중해 제한까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최종 지중해 쪽으로 가는 목적성을 나타내는 투고요. 방법은 어떤 거? 육로. 근데 육로를 통해서 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 썼어요? camel입니다. 그래서 merchant use 여기서 여러분들이 overland 루트를 쓰시면 좀 문법이 이상해지죠. 이건 어디까지나 true예요. 이거는 도구 수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쓰는 거는 bring it to the Mediterranean. 즉 지중해로 그 계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걸 사용했다고 해서 구체적인 도구를 원해요. 이거는 같은 도구지만 이 via라는 건 through라는 뜻으로 이걸 통해서 거쳐서라는 뜻이 강하죠. 따라서 이 자리 7번에는 쓰실 수 없어요. 루트 쓰시지 마시고 여기서는 camels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자, 8번 갈게요. 그리고 계피가 마침내 당도했어요. 이 지중해 안으로.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에. 그래서 at은 장소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그 뒤 따라 읽으면 8번, 9번 답도 순차적으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ir journey, 즉 이 상인들의 여정은 어디서 끝났죠? 이 상인들이 도착했을 때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어요. 이게 이집트의 하나의 도시 이름이죠. 그래서 이곳에 도착했을 때 여기가 지중해의 최종 마지막 정착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도착했을 때 여정이 끝났어요. 그래서 arrived in은 여기서 여정이 끝났다, journey ended를 받아주고 있죠. 어디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서? 메디테리니아.
그래서 8번은 알렉산드리아로 답을 넣겠습니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가끔 여러분 중에 선생님 이거 대문자 안 썼는데 틀릴까요? 라고 하는데 대소문자의 변에서는 조금 관대한 편이니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오답 처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고유명사는 그대로 쓰시는 거 잊지 마세요. 대문자로 시작하셔서. 자, 9번 또 다시 트레이더 나오죠. 이 무역상인들은 투킷 이 계피를 가지고 갔고 여기로 또 다른 그 목적지죠. 팔았다고 하니까 그대로 읽어볼게요. 트레이더 나오잖아요. 유럽 상인들은 sailed, 자, 항해를 계속했어요. 그곳에서. 어디서? 그곳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디로? to, 여기는 뭐 어디로가 아니라 동사니까 목적이었네요. 사기 위해서, buy죠. 구매하기 위해서. Their supply of cinnamon. 그들의 계피 공급권을 구매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피를 어디로 다시 가져왔나요? To Venice. 마지막 동착지는 역시나 베니스네요. 유럽 상인들도 항해를 해서 계피를 사서 어디로 가지고 왔다? 베니스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9번 답은 베니스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 쭉 찾아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벌써 이렇게 푸시면 9문제가 쭉 풀려요. 어디까지만 읽었는데?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만 읽었는데. 이렇게 답 쓰셔서 정리해 주시면 사실 굉장히 든든하죠. 초반에 9문제를 여러분 쉽게 푸실 수 있고 이런 힌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핵심어나 클루를 통해서 답을 쓰시면서도 이게 정답일 거야 라고 확신이 드시면 채점을 안 해도 아, 나 이번에 잘 나올 것 같아. 잘 본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항상 꼼꼼히 읽으면서 대치 단어들 살펴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10번에서 13번 true, false, not given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푼 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아주 어렵진 않으니까요. 또 차근히 접근해 보시면 돼요. 자, true, false, not given은요. 이제 문제와 지문의 내용의 사실관계를 비교하셔서 참인지 거짓인지 아니면 아예 not given, 등장하지 않았는지를 보시는 건데요. 팁이라고 포인트를 드리면 여기에서도 고유명사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읽을 때 문제의 내용을 이 문제에서 조금 더 비틀어내기 위해서 시간의 부사절이라든지 아니면 시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주의해서 보시면 좀 더 쉽게 답을 골라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고유명사 나오죠. 포르투기스. 포르투갈 사람들이에요. Had control of the cinnamon trade in Ceylon. 이것도 여러분의 어디를 스키밍을 해야 하는지를 도와주는 좋은 단어들이에요. Throughout 16th century. 여기 또 나오네요. 자, 여기는 지금 시간이 나와 있어서 16세기 내내라는 뜻이에요. 16세기 내내 포르투갈 사람들은요. 독점하거나 이제 장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ontrol over. 이 무역권이에요. 사실은 시나몬 무역이니까 계피 무역을 장악했어요. 실론 지역에서. 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이제는 사람이 바뀌어. The Dutch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took over cinnamon trade from the Portuguese. 아까는 포르투기스가 먼저 나왔는데 이 포르투갈 사람들로부터 무역권을 넘겨받았는데 중요한 건 시간이 다르죠. 이제는. As soon as they arrived in Ceylon. 실론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아까는 16세기 내내 무역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건 포르투기인데 포르투기로부터 그 무역권을 넘겨받은 건 도착하자마자 실론 섬에. 자, 볼게요. 그리고 12번. The tree planted by. 자, 여기서 the tree는 더가 나왔으니까 계피나무겠죠. 더치 사람들이 심은 그 계피나무는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비교급 나오시는 거 보이나요? larger quantity of cinnamon than the wild tree예요. 야생의 시나몬 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계피를 생산해냈다. 즉 비교해서 비교 대상이 두 개. 즉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피나무에서 나오는 계피양, 야생 계피나무에서 생산되는 계피양 이 두 개를 비교했으니까 두 개 비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3번. The spice trade maintained its economic importance during 19th century. 19세기죠. 19세기 내내 역시나 경제적으로 중요했대요. 뭐가? 이 계피 무역이. 과연 이렇게 메인테인 나오면 중요도가 유지됐는지 떨어졌는지 오히려 올랐는지 이 변화가 있었는지 아예 언급이 없었는지 주의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준으로 지문에서 한번 스캐닝해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 두 번째 단락까지 정리했으니까. 보시면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포르투기즈가 나오면서 15세기가 어쩌고 저쩌고 마지막에 16세기 후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까 16세기부터 15세기까지 쭉 내용을 나누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줄을 보시면 Seeking the high profit promised by cinnamon market. 이 계피 시장에서의 고수익을 구하고자 포르투갈 무역하는 사람들이 arrived in the island of Ceylon in the Indian Ocean toward the end of 15th century. 진출한 건 15세기 말이었어요. 포르투기 상인들이 실론 섬에 진출을 해서 뭐 여러 가지 했겠죠. 어떻게 가공 처리를 하고. 그리고 1518년에 이 포르투갈 상인들은 built a port. 포트는 요새죠. 요새를 지었어요. on 실론 섬에 and enable them to protect the island, so helping them to develop a monopoly in the cinnamon trade. 여기서 계피 무역의 독점권을 계속 발전시킨 거죠. 그리고 16세기 후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자면 포르투갈 상인들은 tenfold profit, 10배가 넘는 그쵸? 그런 고수익을 누렸다는 거죠. 시나몬을 선적함으로써 나와요. 이렇게 무역을. 그래서 이렇게 쭉 봤을 때 전체적으로 15세기 이 1518년은 16세기를 보셔야죠. 우리가 세기를 따질 때는 연도보다 하나 올려서 하시는 거 아시겠죠? 15세기 말에 처음 출전했어요. 처음 진출을 한 뒤에 16세기에는 점점 독점권을 개발시켜서 16세기 말에는 10배나 넘는 고수익을 눌려서 아주 호황기를 누린 이렇게 과정이 짜자자자작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근거를 여러분이 추정했을 때 이 15세기, 즉 16세기를 걸쳐서 여기가 15세기 말부터 16세기 내내 말까지 계속 포르투갈이 무역 독점권을 누리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10번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보시면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당연히 장악했어요. 무역권을 실론 섬에서 16세기. 이 throughout the 16th century가 앞에 나왔던 연도별로 정리를 하면 정확하게 같은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true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 단락 넘어가시면 돼요. 더치가 등장을 해요. 더치가 arrived off예요. The coast of Southern Asia at the very beginning of 17th century.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포르투기가 아니라 더치 상인들, 즉 네덜란드 상인들이 진출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set their sight on 하고 나와서 이 부분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다음 문제 내용이겠구나 여러분이 잡아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쭉 보시면 계속 더치 나오면서 연도 나오죠. 우리가 왜 제가 연도에 빨간 글씨를 그렸냐면 문제를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더치 상인들이 포르투갈 상인들로부터 무역권을 진출하자마자 실론 섬에 도착하자마자 뺏었다. 넘겨받았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시간의 격차가 없이 바로 받았는지 시간의 흐름 단계가 있는지를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계속 연도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제가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한 데를 보시면 초기, 중기, 말기라고 해서 처음에 진출했어요. 사우던 아시아에. 그리고 그때 set a sight이라는 건 목표를 딱 정한 거죠. 우리 목표는 포르투갈을 그 계피 왕의 왕좌로부터 끌어내리는 거야. 그게 우리의 목적이야. 초기에는 목표를 딱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대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150년간의 포르투갈 무역 독점권을 마침내 얘네들이 슬금슬금 뺏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게 깨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broke, monopoly입니다. 그리고 말기에는 어떻게 돼요? permanently expelled예요. 즉 포르투갈 상인들을 쫓아냈어. 영구적으로. 그렇죠? 축출해서 수익성을 독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초기부터 중기, 말기까지 시간의 흐름이 쫙 있으면서 어떻게 더치 상인들이 포르투갈들의 그 수익권을 야금야금 먹어가는지가 단계별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말한 11번 내용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말한 as soon as와 이 단계는 서로 상치가 되죠. 맞지 않아요. 반대죠. 바로 오자마자 받은 게 아니라 단계별로 받았어요. 따라서 답은 false.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5번째 단락으로 가시면 돼요. 가속변을 살려면 wild tree라고 해서 아까 비교급 나온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비교급 나와서 야생에서 자란 그런 계피나무의 생산량과 이제 농장에서 자란 계피나무의 생산량 비교하는 거 기억하실 텐데 이렇게 봤을 때 12번 내용은 여기쯤에 나오겠구나. 와일드 트리가 제가 말한 핵심어예요. 이 부분을 짚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만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The supply of cinnamon tree on the island.
이제 당연히 공급량이 거의 고갈되었어요. 뭐 때문에? 원인은 systematic stripping of the bark. 아주 체계적으로 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수확을 하다 보니 고갈돼서 결국엔 더치 상인들은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Their own cinnamon tree to supplement to the diminishing number of wild tree. 점점 줄어만 가는 야생의 계피 트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재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얘기가 나와요. 이제 야생 트리와 그들이 재배하는 계피 트리 얘기는 나오는데 두 개를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많이 재배를 하고 재배량이 어느 쪽이 더 좋고 그런 얘기는 없죠.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양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야생 트리의 수가 주니까 피치 못해서 직접 재배를 시작한 것이지 각각의 재배량을 비교해서 동량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이 재배량이 크다, 생산량이 크다라는 그런 절대 비교가 없죠. 그래서 이 비교를 말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따라서 이 부분 12번은요. 우리 NG로 답을 할게요. 이거 꽤 많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선생님 줄었다는데? 라고 해서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세요. 잘 보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봤을 때 두 개의 양을 두고 어느 쪽의 양이 더 큰지 비교를 한 게 아니라 얘가 줄어서 결과예요. 원인 결과. 이게 원인이에요. 야생 계피나무 수가 줄어서 생산량이 주니까 이제 기르기 시작한 건지 그 재배된 나무와 야생 나무의 양을 똑같이 비교해서 이쪽이 더 높다. 절대 비교한 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같은 그 다음 6번째 단락에서 보시면요. economic potential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문제에 나왔던 13번 마지막 문제에 나왔던 economic potential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어서 이 부분 보도록 할게요. Not only but also죠. Not only was a monopoly of cinnamon becoming impossible, but the spice trade over was diminishing in economic potential. Not only but also라서 당연히 그 계피의 독점권은 impossible, 불가능해졌죠, 이제는.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향신료 무역이라는 게 경제적인 중요성이 점점 줄어들었대요. 어떻다? maintain 기억하시나요? 중요도가 여전히 유지됐나요? 아니요, 중요도는 줄었다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아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 왜냐? 이제는 향신료가 아니라 커피, 티, 초콜릿, 슈거 이런 다른 작물로 바뀌었죠. 무역의 그 유행이.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중요도가 점점 줄면서 subsidy는 능가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동태니까 능가된 거죠. 중요도도 이런 다른 작물에 밀렸어요. 능가되어 버렸죠.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당연히 13번 내용은 여기서 나오고요. 답은 F, 반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정리한 글로서리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그러니까 한번 다시 쭉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캠브리지 13권 테스트 2 첫 번째 패스지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오늘 중요한 얘기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꼭 복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